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거 찾는 겁니다. 학생 A를 보세요. 적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어. 맞았죠? 학생 B 보시면 진공에서의 속력은 기억과 적외선이 같아. 맞았죠? 모든 전자기파는 속력이 같으니까. 기억은 마이크로파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설명해 보세요. 기억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을 이용하여 성간 먼지 뒤에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해놨죠? 기억보다 긴 적외선. 근데 마이크로파는요, 파장이 적외선보다 길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크로파가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학생 C는 틀렸습니다. 자, 그럼 옳은 학생은요, A와 B만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과 원자핵 A, B, C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은 중성자이다. 기억 봅시다. 자, 가번 보시면 A 양성자 수 하나, 중성자 수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질량수는 얼마 돼요? 2가 되지요. 그럼 가에서 A는 1과 2 양성자수 하나, 질량수 2짜리. B는요, 양성자수 둘, 중성자수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질량수는 3 나오죠. 따라서 B의 양성자수는 둘, 질량수 3. 그러면 왼쪽에 A가 2개니까 양성자수 총 2개. 오른쪽에 B하고 기억이니까 기억은 양성자수 0. 왼쪽에 A가 질량수가 2개짜리가 2개니까 4. B는 질량수 3. 따라서 기억은 질량수 1 나와야 되죠. 그럼 중성자 나와야 되죠. 그러면 보기 선택지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았습니다. 4번이요. B는 양성자수 2. 그 다음에 질량수 3. 니은은요? 몰라요. A는 1이죠. C는 뭐라 그랬어요? 양성자수 2, 중성자수 2, 질량수 4죠. 자, 그러면 나번의 화살표 오른쪽 A는 양성자 하나, C는 양성자 둘이니까 합하면 셋. 따라서 화살표 왼쪽에 B는 양성자 둘, 니은은 양성자 하나. 그러니까 선택지의 니은의 동그라미 니은의 양성자 수는 1이다. 맞았습니다. 디귿 질량 결선은 가에서 나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누가 에너지가 많아요? 나가 많지요. 따라서 나가 큽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입자 A, B, C의 물질파 파장과 질량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속력은 B가 A의 2배냐? 자, 그래프 가지고 이제 봐야 됩니다. 3번입니다. 파장과 질량과의 관계 그래프예요. 여기는 질량이고요. 여기는 파장이에요. 파장이 2람다일 때 A와 B, 여기가 람다일 때 여기가 C,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 EM. 자, 그러면 람다는 P분의 H죠. 그럼 여기서 P는 람다분의 H고요. 운동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먼저 A 봅시다. A, P, M, V, A는 람다가 얼마죠? 2 람다분의 H 나와요. 그래서 VA는 MA의 질량이죠. MA의 질량이 M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M 람다 분의 H 나와요. B는요. B의 질량 얼마죠? 2M이죠. 2M V B는 2 람다 분의 H에 따라서 V B는 4M 람다 분의 H 나와요. C는요.
EMVC는 람다분의 H예요. 람다니까. 따라서 VC는 EM 람다분의 H 나와요. 그쵸? 자, 그럼 속력은 B가 A의 2분의 1배죠? 그러면 2배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2배냐? C하고 A의 운동 에너지 봅시다. EK A는 EM A는 EM이죠. EM분의 P제곱 P 요거예요. 요거의 제곱이니까 2 람다분의 H의 제곱이죠. 2 람다분의 H 요놈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는 4분의 1 나오고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나와요. 자, 이 KC는 C의 운동 에너지는요. C는 2m이죠. 그러면 2 곱하기 2m분의 람다가 이거죠. 람다가 P가 이거죠. 람다분의 H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동일하죠? 동일한 게 아니죠. 요게만 치요. C가 A의 2배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디귿. 운동량의 크기는 B가 C의 2배다. 운동량 이거죠. B가 C의 몇 배예요? 2분의 1배죠. C가 B의 2배예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자석 AB가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와 나에서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각각 T와 3T랍니다. 실이 있고 S, N극 이게 A고요. 이거는 N극, S극. 자, 다른 극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거는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이 작용하죠. 그쵸? 힘의 크기는 각각 이게 T라고 했어요. 가와 나에서 B에 연결된 이게 B요. B에 연결된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T고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F랍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F,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F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력이에요. 인력. 즉 F, A, B가 이게 바로 F란 얘기예요. 인력이에요. 청력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S극, N극, A는 동일한데 B가 바뀌었네요. N극과 S극이. 이게 B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청력이 생겨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실이 당기는 게 요게 3T래요. 그리고 청력은 FA가 B를 미는 힘, 이거는 F래요. 됐죠? 자, 그럼 가에서 운동방 정식 세봅시다. 여기서 B에 작용하는 힘 생겨봅시다. mg 있죠?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ma라고 mb요. mb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빼기 장력이 t라고 했어요. 장력이 t고 인력이니까 위쪽으로 자기력도 생기죠. 장력 위쪽, 자기력 위쪽. 따라서 F 빼기 장력. 이게 지금 멈춰 있으니까 0이에요. A는요, 아래쪽으로 중력 생기죠. MAG 빼기, 더하기 아래쪽으로 자기력 생기죠. B가 잡아당기는 거 아래쪽이죠. 그러면은 F, 그 다음에 실이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죠. 더하기 FT, 그 다음에 위쪽 실에도 이렇게 잡아당겨지죠. 위쪽 방향으로 빼기 T 프라임은 0. 변변 더할게요. 변변 더하면 MAG 더하기 MBG 없어지고요. 빼기 T 프라임은 0이에요.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운동방정식 봅시다. 나에서 B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지요. MBG 위쪽으로 뭐가 생겨요? 장력 생기죠? 그쵸? 장력이 3T라 그랬어요. 빼기 3T. 근데 청력이 아래쪽으로 밀어내죠. 이건 아래쪽 방향이에요. B한테는 아래쪽 방향이에요. 더하기 F. 이게 0이에요. A는요. 중력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장력 있죠? 3T. 그 다음에 청력이니까 위로 밀어지죠? 그쵸? 그게 뭐예요? F예요. 되었어요? 마이너스 F. 얘는 청력이 B에는 이쪽으로 생기고 A에는 위쪽으로 생기잖아요. 됐습니까? 빼기 요거 T 프라임. 프라임이 0. 됐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가 너무 많은데. 요거랑 연립해 봅시다. 요거 두 개를. 문자를 적은 걸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M, B, G 빼기 라지 F, 라지 T는 0. M, B, G 빼기 3T 더하기 라지 F는 0. 그쵸? 변변 더할게요. 변변 더하면, 빼야 되나요? 더해도 되게, MB를 없애기 위해서 빼봅시다. 변변.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EF 빼기 2T는 0 나와요. 따라서 T는 F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틀렸죠? 니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 0 멈춰 있으니까 T는 F다. 맞았네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0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과 2 사이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치 X에 따라.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과 2 사이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래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2m/s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그리지 않고 할게요. 이래서 자, 파동의 진행 속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2m/s래요. 근데 1 매질 1에서의 파장은 얼마예요? 2지요. 파장은 2. 따라서 t는 얼마 나와요? 2t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t는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분의 1초일 때 x 1m에서 파동의 변이는 마이너스 a1입니다. 4분의 1초일 때는 초당 2m를 가는데 그러면 2분의 1초에는 1m 가죠. 4분의 1초에는요 0.5m 가죠. 0.5m 가니까 매질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되기 위해선 매질 1에서 x 1m인 지점에서 0.5초일 때 마이너스 a가 되기 위해선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 거예요. 따라서 보기 디귿의 파동은 마이너스 x방향 진행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여 2에서 매질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6m/s냐. 자, 2에서 속력 봅시다. V 2에서는 t분의 람다인데 람다 b인데 람다가 얼마예요? 3에서 6까지니까 3이죠. 그쵸? t는요 1이죠. 그러면 3m/s 나와요. 그런데 기억은 틀렸네요. 그럼 그 다음에 파동의 주기는 1초 맞았죠?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답니다. 굴절각 45도로 굴절한 P는 B와 매질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45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게 전반사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광선 P가 이렇게 가고요.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했어요. 굴절했을 때 이게 45도래요. 그럼 여기가 45도죠. 전반사 했다니까 이것도 45도예요. 자,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각도는 이게 작죠. A하고 B 하면은 따라서 N, A가 N, B보다 커요.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N, B가 N, C보다 커요. 그러면 합했을 때 A, N, B, N, C 이렇게 나오죠. 굴절률은 A가 B보다 큰 거 맞았고요. 이은 B와 C 사이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아야 되죠.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A와 C 경계면에서 입사한 P는 전반사하지 않는다. A와 C 경계면에서 입사한 P 요거는 자 BC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으면 AC에서도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6번은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다음은 자성체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A와 상자성체 B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키랍니다. 그럼 A는 자성이 되죠. 자성을 띠게 돼요. 4번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 B를 연직으로 세워진 플라스틱관 입구에서 가만히 놓고 A, B가 관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각각 측정을 합니다. A, B가 관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해요. 자, 근데 플라스틱관에서는 낙하 시간은 A와 B가 같답니다. 자기장 형성이 안 되니까. 근데 구리관에서는 당연히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A에 의해서. A는 자성체니까. 자, 그 다음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거 맞았죠?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니까. 니은, 나에서 A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 나에서 A는 자기화되어 있지요. 강자성체니까. 디귿, B가 A보다 기억에 해당한다. 구리관에서 낙하 시간은 누가 더 길어요? A가 길어야 되죠. A가 B보다는 길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결파 발생 장치 X로 진폭이 A인 물결파를 발생시킨 후 물결파 발생 장치 Y로 X와 진동수가 동일한 물결파를 발생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첩시킨 거예요. 먼저 X에서 물결파를 발생시켜서 P로 입사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물결파 Y 발생 장치에서 물결파를 발생시켜서 P로 입사시켜요. 그러면은 P점에서 만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P는 X, Y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평면상에 고정된 점이고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이랍니다. 자, 그림 나는 P에서 측정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여기 보세요. 진폭이 A였다가 2A로 되는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 한 거예요? 보강간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폭이 A였던 거는
물결파 발생 장치 X에서 발생시킨 물결파고, 진폭이 2A로 된 거는 X와 Y에서 만들어진 물결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 진폭이고, 합성 진폭이 2A가 됐다는 거는 Y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진폭도 A란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기억 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폭은 A다. 맞았습니다. 니은 X, 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위상은 반대가 아니라 같아야 되죠. 반대면 없어져야 되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T1일 때 P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납니까? 보강간섭이 일어났죠.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 B, C 직류전원 스위치 S 저항을 연결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S를 A에 연결할 때 빛이 방출되는 LED는 두 개랍니다. S를 A에 연결할 때 방출되는 LED가 두 개래요.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래요.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게 X고 A예요. 이게 B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저항이 있고, 요 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LED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이게 C예요. 자, A예요. A에 연결하면 빛이 방출된 LED는 두 개래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가 방출된대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죠.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만약에 안 흐른다면, 이쪽으로 안 흐른다면 C에도 안 흘러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쪽은 무조건 흘러야 돼요. 그러면 X는 P형 반도체, 요거는 N형 반도체예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서 C가 흐르면은 두 개가 들어오죠. 그 대신에 요건 안 흘러야 돼요. 따라서 요게 N, 요게 P형. 그럼 요게 P형, 요게 N형이란 얘기고, 옳은 거 찾아봅시다. X는 N형 반도체, 틀렸죠. P형입니다. 니은 S를 A에 연결하면 B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맞았죠? 안 흘러야 되니까. T가 S를 B에 연결하면 S를 B에 연결해요. 여기다 연결해요. 여기 B. 여기다 연결하면 C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나?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P형이죠? 따라서 C에는 순방향 맞았습니다. 그럼 디귿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입니다. 표는 보어의 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전자가 N-6에서 N-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랍니다. 6에서 2로 전이할 때 파장이 람다래요. 10번입니다. 6에서 2 N=6에서 N=2로 될 때 파장이 에너지가 8인데, 이때 나오는 파장이 람다래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봅시다. 파장이 람다인 빛의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는 8E 맞았죠?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전자가 N=1일 때, 1인 궤도에 있을 때 파장이 람다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 자, 봅시다. N=1에서 람다를 흡수하면은 뭐가 되죠? 에너지 8E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8E를 흡수하면 에너지 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6E예요. 이게 8E를 흡수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4 24 맞나요? 28 나와야 되죠. 그쵸? 28 2를 가야 돼요. 28 2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N=3에서 N=1로 전이한대요. 3에서 N=1로 간대요. 3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E.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6E. 전이하면 에너지 차가 얼마 나와요? 32
2 나옵니다. 8, 2가 람다예요. 그쵸? 4배죠. 에너지가 4배 커져요. 그럼 파장은요 4배 짧아지죠. 그럼 4분의 람다. 파장은 4분의 람다.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점 P에 물체 A, B를 차례대로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가 수평면에서 운동한답니다. A는 벽과의 충돌에서 크기가 10N의 충격량을 받아 1m/s의 속력으로 운동한답니다. 이후 A는 B와의 충돌에서 크기가 I인 충격량을 받아 B와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한답니다. A, B의 질량은 각각 2kg, 1kg. 그럼 I, 충격량 I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자, 11번입니다. 이건 벽이고요. A와 B가 P점에서 차례대로 놔요. 그리고 요놈이 A가 벽과 땅 충돌하고 나서 왼쪽으로 가는데 1m/s로 간대요. 2kg. B는요 1kg인데 오른쪽으로 간대요. 충돌하고 나서 이제 B하고 부딪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A와 벽과의 충돌을 봅시다. A와 벽과의 충돌. 이때 벽으로부터 10N의 충격량을 받는답니다. 자, 그럼 10N라고 하는 거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이죠. A의 운동량, 이 질량은 2에다가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에요. 그쵸? 나중 속력이 1 빼기 처음 속력 VA요. 됐습니까? 그러면 5 나오고 8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VA는 2에다 넘어가면 8 나와요. 따라서 VA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와요. 아, 제가 마이너스를 안 했습니다. 이 앞에 원래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충격을 가는 건 왼쪽으로 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이너스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벽이 A에게 왼쪽으로 힘 가하죠. 제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1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쵸?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가 나와요. 그럼 여기 2에다가 넘어가 마이너스 2에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돼요? 플러스 4가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처음에 마이너스 4로 썼냐면은 이거 방향을 고려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했어요. 절대값 씌운 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그럼 VA는 오른쪽으로 4m/s예요. 오른쪽으로 4m/s 벽과 충돌하기 전에 되셨죠? 충돌한 후에는 1m예요. 자, 그러면 VA가 4m 벽과 충돌하기 전에 4m/s라는 얘기는 VB도 4m/s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같은 높이에서 내려왔으니까.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A와 B 충돌입니다. 그럼 충돌 전 A의 운동량 2 곱하기 마이너스 1, B의 운동량 1 곱하기 4 됐죠? 이거는 질량 합하면은 3 곱하기 V예요. 되셨어요? 마이너스 2, 4 하면 2 나오죠? 2는 3V. 따라서 합성 두 물체가 합쳐져서 움직일 때의 속력은 V는 3분의 2 m/s 오른쪽이란 얘기죠. 그쵸? 3분의 2 m/s예요. 오른쪽.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충격량, A의 충격량을 구해야 돼요. I.
그럼 이거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이건 델타 P A니까 2 곱하기 나중 속력이 얼마예요? 오른쪽으로 3분의 2 빼기 왼쪽으로 마이너스 1이었죠 처음이. 그럼 더하기 1 되지요. 그럼 3분의 5에다가 2 곱하니까 3분의 10 뉴턴 세크.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아, 이것도 좀 바꾸고요. 12번 보시면 그림 다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 C X축상의 점전화 A, B, C를 각각 X = 0, X = D, X = 2D 0D, 2D에 고정했을 때 A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A인 전기력이 작용하고 C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C인 전기력이 작용한답니다. A는 양전하이고 FA가 FC보다 크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위치를 X = 4D 옮겨 고정시킨 것으로 C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2번에 A가 이게 A 플러스고요. 위치 0이에요. 이게 B 그 다음에 C D, ED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FC 요게 FA 됐죠? 이게 가번이고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A는 양전하이고 FA가 FC보다 크답니다. FA가 FC보다 크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은요 동일한데 A는 동일하게 있어요. 양전하 A. 근데 D는 없고 ED에 C가 그대로 있고 ED 위치 4D에 여기 4D에 B가 있어요. D고요 0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C에 작용하는 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힘이 작용한대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은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첫 번째 봅시다. A만 양전하죠. 자, 첫 번째 만약에 A, B, C가 모두 플러스라면 가에서 FA 마이너스 맞죠? 이거는 마이너스 맞아요. 그쵸? 그럼 FC는요? FC는 플러스 맞죠? 다 양전하니까 밀어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나에서 FC가 이게 마이너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양쪽에서 거리가 동일하니까 B의 전하량이 A의 전하량보다 큰 거예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은 성립이 돼요. 가나가 다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만약에 BC가 마이너스라면 A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쵸? BC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A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FA 이거는 플러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방향. 이건 모순이죠.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럼 조건에 안 맞아요. 그쵸? 자, 세 번째
만약에 B가 플러스고요, C가 마이너스면요.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C는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C는 마이너스 방향이어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모순이죠. 그쵸? 그럼 이것도 안 돼요. 네 번째, 만약에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라면,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 C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그럼 C는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FC는 플러스여야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X방향. 따라서 이것도 모순이에요. 안 맞아요. 뭐만 맞아요? 요 놈만 맞아요. A, B, C가 모두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럼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C는 음전하 틀렸죠. 니은, 전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맞았죠. 디귿, 가, 나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가, 나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 자, 요거는 반대이다 라고 했거든요. B에는요, 여기 A가 C보다 크다 그랬어요. A가 C보다 크다고. 그러면 A가 C보다 크니까 요거는 오른쪽으로 생기죠. B는요, 전부 플러스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생기죠. 반대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거리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를 지난답니다.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고요. 점 P는 금속거리의 한 지점이고 표는 P의 위치에 따라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건 영역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균일한 분포를 이루지 않고 모양을 띄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영역을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자, 요게 4D고요. 2D, 3D라고 했고 D라고 했어요. 4D에서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2D와 D. 여기가 D인데 여기에서 이 영역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2D 0이고 이렇게 돼 있고, 3D, 4D, 5D, 6D거든요. 4D에서 이렇게 돼 있고 5D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 영역이고요. 이게 1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사각형 도선은 한 변의 길이가 2D라고 했고요. 네.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도선, 여기가 P점이에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요.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먼저 x = 5D일 때, 0.5D일 때 여기 이렇게 위치한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 도선이 이렇게 위치하면 여기가 P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 지금 요 반절 나눠볼게요.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점점점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요. 늘어나고 있죠.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쪽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른대요. 자체 전류가 위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자체 자기장은 위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데 자체 자기장이 위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외부 자기장은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1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위쪽 영역과 아래쪽 영역, 위쪽의 자기장을 B라고 하고 아래쪽을 B라고 할게요. 동일하니까. 그러면 두 개의 B에 해당하는 게 I0의 전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B, B니까. 자, 그 다음에 1.5D일 때 1.5D일 때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1.5D일 때 요 부분의 면적은 변함이 없어요. 요만큼은. 대신에 요거 늘어나고 요거 늘어나죠. 됐죠? 자, 1.5D일 때 전류의 세기가 I0인데 방향이 마이너스 Y래요. 이쪽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1 영역에 의해서 늘어나면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그럼 이거는 영향이 없고 요거는 B예요. 아래쪽 B인데 즉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위쪽은요, 위쪽에 의해서 합쳐져가지고 마이너스 Y로 전류가 가기 위해서는 위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위쪽은 자체 자기장이 들어가야 돼요. 면적이 늘어나는데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영역은요,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쵸? 그런데 I0였던 게 플러스 Y였던 게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B였던 게 마이너스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여야 된단 말이에요. 되었어요? 근데 이 B가 I0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와 2배 차이가 나야 되죠. 2배 차이가 나는 거는 3B0 이거나 마이너스 B0 이거나 방향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 2배 차이가 나는 거 요거죠. 요거 이거는 뭐예요? 나오는 방향으로 3B0면 되고,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 동일하면은 이게 안 나오잖아요. I0가. 그쵸? 그럼 나오는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의 크기는 3B0란 얘기예요. 3B란 얘기예요. 제가 B라고 해요. 여기다가 B라고 했으니까 3B란 얘기예요. 되셨어요? 즉 나오는 방향 3B, 들어가는 방향 B 합하면 요것만 2B가 남아서 그거 이해하는 거 마이너스 Y. 맞았죠? 됐죠? 2B에 해당하는 게 I0니까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5.5D일 때 5.5D는 요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예요.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요 면적 반대로 나누면 요 면적 줄어들고 있죠. 요거 줄어들죠. 요거 늘어나죠. 줄어들죠. 늘어나죠. 줄어들어요. 그러면 늘어나야 되죠. 3B. 자,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이 줄어드니까 들어가야 돼요. 3B.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 줄어드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쵸? 또 3B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 늘어나니까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B예요. 들어가는 방향 늘어나니까 나와야 돼요. 그럼 또 B예요. 합하면 얼마 나와요? 8B 나오죠? 근데 2B가 I0라면서요. 그럼 8B는 얼마예요? 4I0. 되셨죠? 자, 그럼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반대. 맞았죠? 자기장의 세기는 2영역이 1영역의 3배. 맞았죠? 3B하고 B니까. 디귿. 기억은 4I0. 맞았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점 P를 처음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가 3E, P를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가 3E 물체 A가 마찰 구간 2를 지나 최고점 Q에서 되돌아와 2에서 마찰 구간 2와 P를 지난 뒤 마찰 구간 1과 점 R을 지난답니다. 1과 2 영역에서 각각 높이 차이가 H고 P의 높이는 2H입니다.
A는 이 구간을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전부 마찰 에너지로 쓰였다는 얘기죠. 손실 에너지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 EQ, R에서 ER일 때 그거의 비율값 구하래요.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가 1 영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Q점, 정지예요, 정지. 요게 얼마냐면은 EH. 여기가 P점. 그 다음에 마찰면이 있는 곳의 높이가 H. 마찰 2영역, 마찰 1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R. 왼쪽으로 간대요. 되셨죠? 자,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3, 2래요. 손실 에너지는 얼마죠? 손실 에너지는 문제 조건에서 높이차 mgh, 이게 손실 에너지예요. 손실 에너지 2라고 할게요. 자, 그럼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점 P에서 점 P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3, 2 더하기 mg 2h예요. 그쵸? 질량 m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Q에서 점 Q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나오죠? 3, 2 더하기 2mgh 빼기 2. 요거 한 개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 Q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쵸? 이게 얼마예요? 2지요? 그러면 이 2배 2 빼기 2니까 2. 따라서 4, 2. 이게 2 Q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총합이에요. 자, 그럼 이 Q에서의 값은 나오죠. 역학적 에너지. 이 Q는요, 따라서 이 Q는 4, 2 나와요. 하나 나왔네요. 그럼 이제 R에서 찾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럼 R에서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R에서는요, 요 놈이 통과하면은 요거죠. 즉 4, 2였던 게 하나, 두 개의 손실을 가져요. 그러면 R에서 역학적 에너지 총합, 이게 2KR 역학적 에너지 R에서 이거란 말이에요. 2R. 따라서 2Q 나누기 2R은 4, 2 나누기 2배 2 하니까 2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15번 봅시다. 그림은 열 효율이 9분의 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 C에서 D로 가는 거는 등원 과정, B, C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등압이고요. D, A는 등적이에요.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10Q이고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25Q랍니다. B가 C로 되는 과정에서 방출한 게 25래요. 그럼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15번 보시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 그렇죠? 자, 여기서 D에서 A로 가는 거, A에서 B로 가는 거,
B에서 C로 가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등원, 얘는 등원, 등압, 등적, 등압, 기압력, 부피와의 관계를 구해요. 효율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9분의 2래요. 그 다음에 알짜 1이 얼마예요? 알짜 1이 10Q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서 B에서 C로 될 때 Q 방출이 얼마라고 했냐면 25Q래요. 25Q. 그쵸? 자, 그럼 흡수한 거는 어떻게 나오죠? 여기서 효율에서 나오네요. 효율 9분의 2는 Q 흡수분의 알짜 1이잖아요. 그쵸? 그럼 Q 흡수분의 알짜 1 10Q. 따라서 Q 전체 흡수한 양은요 90에다가 2를 나누니까 45Q 나와요. 그쵸? 그런데 흡수에서 2를 빼면 방출이죠. 따라서 Q 토탈 방출은 얼마 나오죠? 흡수 45Q에서 2란 거 10Q를 빼면은 35Q. 이게 전체 방출한 양이에요.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D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45Q 맞았죠?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에서 A로 되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과 같다. 이제 봐야죠. 그럼 첫 번째 A가 B로 될 때 등운이니까 델타 U는 0. 따라서 Q는 W예요. 두 번째 B에서 C로 될 때 등압이에요. 그러면 Q는 W 플러스 델타 U예요. Q가 지금 B에서 C로 될 때 방출했다 그랬죠. 25 마이너스 25Q라고 했어요. 이게 W 플러스 델타 U예요. 부피 줄어들었으니까 W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0보다 작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서 D로 될 때 등온이에요. 등온. 따라서 델타 U는 0. W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이게 0이에요. 그럼 이때 Q는 얼마예요? 전체가 방출이 35였는데 여기가 25니까 여긴 10이겠죠. 마이너스 10Q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되는 거. 네 번째 D에서 A로 되는 거 등적이에요. W가 0이죠? 그쵸? 근데 델타 U는 0보다 크죠? 그럼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W 0. 됐습니까? 자, 그럼 D에서 A로 되는 동안 자, 35Q 방출. 거기에서 25를 빼면 얻어지죠. 얼마요? 10Q. 그쵸? 이거랑 같죠? 그러면 니은 맞았네요. B에서 C로 되는 거
기체가 내부 에너지 감소량,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온도 요거 차이니까 10Q. 그 다음에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이거 0이니까 10Q. 맞았네요. 그럼 기억니은 딕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0초일 때 2L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던 물체 A, B가 동시에 출발하여 구간 1과 2에서 각각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에서가 2A, 2에서가 A로 같답니다. 2에서의 시작 지점 P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2배, B가 A의 2배. B는 4초일 때 P를 지난다. 6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게 뭔 소리?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역이 1영역과 2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영역의 시작점이 P고요. 여기 지금 A, B가 1영역에 정지하고 있었어요. 두 개가 정지 상태예요. 정지 상태. 처음에 떨어진 건 2L만큼 떨어져 있고요. 얘는 지금 얼만큼, P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거. 자, 이 상태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요. 그럼 A가 먼저 P에 도달하겠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P에 먼저 A가 이렇게 도달할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A가 이렇게 도달할 거고 B는 앞으로 와 있을 거고 이때까지도 거리는 2L일 거예요. 요 거리는 아직 2L이에요. 같은 1영역이니까. 되셨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면 A는 2영역으로 들어가고 B가 이제 P점에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B가 도착하고 그 사이에 A는 앞으로 가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B는 총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몰라요. 지금 이거 계산해야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는 4초일 때 P를 지난답니다. 4초일 때 P를 지난대요. 자, P에서 그럼 첫 번째 P에서 A의 속력을 봅시다. P에서 A의 속력? 그냥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정지에서 P까지 가는데 4초 걸려야겠다 그랬죠? 아, B의 속력부터 봅시다. 이거 말고 정지에서 P까지 B 시간은 4초라고 그랬어요. 4초. 그쵸?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나 그랬죠? 1에서는 2A, 2에서는 A. 야, 1에서는 2A 가속도, 2에서는 A의 가속도랍니다. 요건 A의 가속도래요. 정지에서 P까지 B가 하는데 4초 걸려요. 2A 가속도로. 그쵸? 그럼 S, B. 요거의 거리는 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4초의 제곱 하니까는 16A 나와요. 자, 이 거리가 16A네요. 거리가 16A예요.
자, 그 다음에 P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2배라고 했어요. P에서의 속력. P에서의 속력도 나오죠. SB의 속력. SB의 속력. P에서 B의 속력. 이거를 VB라고 할게요. 그러면 VB는 0 더하기 2A 곱하기 4초니까 8A 나와요. 이게 8A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B가 A의 2배라고 했으니까 P에서 A의 속력은 4A란 얘기죠. A의 속력은 4A예요. 그쵸? 그러면 정지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A가 정지에서 P까지 걸린 시간 TA는 얼마일까? 나중 정력이 4A, 처음 0 더하기 가속도 2A 곱하기 TA. 따라서 TA는 얼마 나와요? 2초 나와요. 자, 2초 동안 가요. 2초 동안 그러면 SA는 얼마를 가지요? 2A 가속도로 가지요? 그쵸? 그러면은 요 거리를 SA, 요 거리, 정지에서 P까지 A의 거리, 요거를 SA라고 하면 0 더하기 2분의 1 2A 곱하기 시간이 2초 하면 4. 따라서 4A 나와요. 요 거리가 4A란 얘기네요.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6초일 때의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A는요, 2초간 요만큼 가고 4초간 이제 움직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A는 4초란 얘기예요. 4초. 4초 동안 A가 움직인 거리 SA'은 얼마예요? 여기 통과할 때의 속력이 얼마였죠? 4A였어요. 4A 곱하기 4초 더하기 2분의 1 2의 영역에서의 가속도는 A라 그랬죠? 곱하기 4초의 제곱. 이거 하면은 16에다가 8 하니까 24A 나와요. 그쵸?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A예요. 그 다음에 B는요, 여기까지 오는데 4초 걸리죠? B는. 그러면 2초간 더 가야 되죠. 6초 후라 그랬으니까. 그럼 B는 2초에 때 이만큼 오는데 요 거리가 얼마냐 이거죠. SB'은 2초간 가는 거예요. B의 속력은 8A라고 했어요. 8A 곱하기 2초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2초의 제곱 하니까 16에다가 2 하니까 18A예요. 여기서 18A예요. 따라서 요 차이만큼 하면 되죠. 따라서 차이는 24A 빼기 18A 하면은 얼마 나오죠? 6A예요. 6A. 자, 그런데 이거를 L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요거 나오죠? 여기가 16A, 4A 뺀 거 12A가 2L이죠, 2L. 그쵸? 전체가 16A고 B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온 게 전체 길이가 16A고 A는 4A 떨어진 곳에서 출발했으니까 빼기 4A 하면은 이 거리가 12A인데 이게 지금 2L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6A가 L이에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L이란 얘기네요. 네,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건 생각을 2단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종이 좀 바꾸고요.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Q와 거울 XY가 정지해 있고 A가 탄 우주선은 관찰자 P에 대해 P와 X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 C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한답니다. A의 관성계에서 PQ에서 방출된 빛이 각각 XY에서 반사되어 PQ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T0로 같답니다. 표는 B의 관성계에서 빛이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P에서 X로 갈 때 우주선이 앞으로 가니까 P는 앞으로 가지만 X도 앞으로 가버리죠. 빛이 방출되면 X는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X에서 P로 갈 때는요, X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P가 오른쪽으로 오니까 당연히 시간이 짧겠죠. 그럼 T1이 T2보다 크겠죠. 이에 대한 설명만은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래요. 그 다음에 T3하고 T4를 봅시다. Q에서 Y로 가는 거, Y에서 Q로 가는 거, 이건 동일하네요. Y축 방향이니까 동일하고. 이에 대한 설명만을 옳은 것 찾는 거니까 네, 기억합시다. T2하고 T4를 비교하면요, T2는요 짧아진 거고 T4는요 대각선이 돼야 되니까 길어진 거죠. T4가 크네요. 기억이 맞았고. 니은 T0는 T1 더하기 T2냐, T0가 뭐라 그랬어요? PQ에서 방출된 빛이 각각 XY에서 반사되어 PQ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T0. 누구한테서요? A 관성계에서. A 관성계에서 고유 시간. 그러면은 B 관성계에서는 팽창이죠. T1, T2. B 관성계에서는 T2 팽창이니까 당연히 커지죠. 그럼 니은은 맞았네요. 디귿. B 관성계에서 Q와 Y 사이의 거리는 Q와 Y 사이의 거리 B 관성계에서 광속 곱하기 Q와 Y는 실제 T0보다 T3가 길지요. 그쵸? T3가 T0보다 크니까 C 곱하기 T3 하면 길이가 길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거리는 C 곱하기 T3보다 작아야죠.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이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에서 D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전류의 방향은 C와 D에서 서로 반대랍니다. 전류의 방향은 C와 D에서 서로 반대. 그럼 A에서 D까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원점 O와 점 PQ에서 모두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전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로 할게요. 표는 OPQ에서 AB, A에서 D까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 18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A도선, 그 다음에 요게 B도선, 그 다음에 요게 C도선, 요게 D도선이거든요. ED, 여기가 D, 면서 P점, 여기가 Q점, 여기가 원점 O, 여기 ED, 마이너스 ED, 마이너스 ED. B에는 왼쪽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흐른대요. 자, 그럼 원점 기준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네요. A, B의 전류가 흐를 때 원점 O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란 얘기는 자 B에서는 왼쪽으로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A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합해서 0 나오죠. 따라서 A에도 왼쪽 방향으로 거리가 같으니까 같은 세기의 I0가 흘러야 돼요. 그쵸? 그럼 거리는 2D 떨어져 있죠. 그럼 기준을 마련해 봅시다. 2D분의 I0 흐를 때를 B라고 할게요. 2D분의 I0 흐를 때를 B 크기. 방향은 나올 때가 플러스, 들어갈 때가 마이너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점 PQ. PQ를 봅시다. 점 P. 점 P를 봅시다. A, B, C, D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다 합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그 표로 다 주어졌지요. P에서 A, B에 의한 건 2B0래요. 자, P에서는요. A에서는 D죠. 거리가 반절 줄어들었죠. 그러면 자기장은 2배가 돼야 되죠. 거리가 반절 줄어들면 그러면서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럼 플러스 2B가 되는 거고 B는요. 거리가 3D가 돼버렸죠. 그쵸? 2D일 때 B면 3D일 때는 3분의 2죠. 2분의 3이니까 3분의 2분의 I0니까 2분의 3 따라서 3분의 2B 대신에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2B.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두 개의 합성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B0래요. 플러스요. 됐죠? 플러스 2B0예요. 그런데 A에서 D까지를 다 합하면은 요 B, C는 뭐냐면은 B, C는 요게 C죠? P하고 D는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서 전류의 방향은 C와 D가 서로 반대래요. C가 위로 흐른다면 D는 아래로 흘러요. 그러면은 안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 생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합이 B0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플러스는 안 나오죠. 이게 BC가 BC, BD거든요. BC, BD.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거 봅시다. 점 Q 봅시다. 점 Q. Q에서 A는, 여기 Q에서 A는 A에서는 변함없어요. 이 B죠. 그러면 이 B 플러스 B에서 변함없죠. 마이너스 3B, 3분의 2B. 이거 합하면 플러스 2B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C는요. C는 여기죠. 거리가 3D가 되었죠. 그럼 3분의 2 BC가 되죠. 3분의 2 BC. 그 다음에 요거는요. 거리가 반들됐죠. 2BD가 돼요. 그쵸? 이거 했을 때 2B0래요. 2B0.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요게 2B0니까 요게 플러스 2B0면 이게 0이어야 되는데 거리가 이거니까 안 맞죠? 이게 0이면 이게 0? 그러면 B0가 안 나오죠. 2B0니까 아니에요. 이게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2B0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마이너스 값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 돼야 돼요. 그러면 2B0,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그럼 합해서 2B0가 마이너스 2B0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마이너스 4B0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해서 마이너스 4B0. 이해가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마이너스 4B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럼 이게 B0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B0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그럼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3B0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플러스 2B0니까 B0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B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좀 복잡하네요. 이것도 생각하기가.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 D가 마이너스 3B0요. 전부 플러스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부 또 플러스 해주면 되죠. 3분의 2 BC 더하기 2BD가 4B0.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죠? D에 흐르는 거 구해야 되니까 BC를 없애면 되죠. 여기다 곱하기 3분의 2에서 변변 빼줍시다. 위에다 곱하기 3분의 2에서 빼지고 2BD에서 3분의 2BD를 빼면은 6에서 2니까 3분의 4BD. 이거는 3분의 2를 곱하면 2B0, 그러니까 2B0 나오네요. 따라서 BD는 2분의 3B0예요. 근데 이거를 I0로 나타내네요. 그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거 조건 있죠? 요걸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B0는 B하고 무슨 관계일까? 여기서 나오죠? 2B 더하기 빼기 3분의 2B, 이게 2B0예요. 이거 하면은 3분의 4 나오죠? 그쵸? 3분의 4 B가 2B0예요. 그러면 B0는 3분의 2 B. 자,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B. 근데 B가 이거죠? 여기다 또 집어넣어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D분의 I0.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BD는 뭐예요? BD. BD는 2D분의 I0 아니에요. ID 아니에요. 그런데 BD는 2D분의 ID란 말이에요. 이게 2D분의 I0. 따라서 ID는 뭐란 얘기예요? I0란 얘기죠. 찾아보세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종이도 좀 바꿉시다. 18번 보시면 그림 나와 같이 물체 AC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ABC가 등가속도 운동. 가와 나에서 B에 놓인 빗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같고, 가와 나에서 B에 놓인 빗면이 그러면 내려가려고 하는 빗면에서의 힘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각도가 동일하니까 가의 A와 나의 C가 놓인 빗면의 기울기도 같대요. 기울기 같으니까 가속도 같아요. 내려가는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얘기네요. 가의 A와 나의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F. 가에서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7F. ABC의 질량은 M, 2M, 5M이다. 그럴 때 라지 F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비타민 이렇게 있고, 도르래 있고요. 여기에 B가 있는데 B의 질량은 2M짜리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수평면의 각도가 동일해요. 나와 동일한 거예요. 수평면의 각도가 M, A고요. 이때 힘이 실 P가 이 P인데요. A를 당기는 힘이 3분의 7F래요.
이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있죠? FA. 그쵸? 자, 이거를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가 여기 매달려 있어요. 5M짜리 C가. 자, 이거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려니 FB가 존재해요. 여기서의 가속도를 A라고 할게요. 4번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A거든요. 얘가 위로 가요. 요게 세타라고 하면 요것도 세타예요. 각도 같다 그랬어요. 이 M짜리 B가 움직이는데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게 5M짜리 C가 이쪽으로 가요. 자, 그럼 FC는 이 FC는 얼마죠? 요거의 비탈면과 요거의 비탈면 같다 그랬죠? 그럼 가속도 동일하죠? 그럼 질량의 힘은 내려가려는 힘은 질량에 비례하죠? 그럼 이게 F라고 하면 이거는 5F겠네요. 그쵸? 자, 이 장력 T'라고 할게요. 이 실의 장력을 T2'이라고 하고요. 그쵸? 이 실을 T라고 할게요. 가의 A와 나의 B의 작용 알짜힘의 크기는 F래요. 자, F 알짜 힘 A에 작용하는 건 라지 F라고 했고요. 여기서 F 알짜 힘 B에 작용하는 게 F라고 했어요. 운동 방정식 세워봅시다. 가본 그림에서 C부터 봅시다. C부터 OMG 빼기 위쪽 방향으로 장력 했을 때 가속도 생기죠. OMA. 그 다음에 B는요. 오른쪽으로 가죠. 장력 T 내려가려는 힘 FB. 그 다음에 요 P니까 TP 빼기 FB. FB 요게 EMA 되셨죠? TP 이거는 어차피 3분의 7F예요. A는 위로 올라가죠. 3분의 7F 이게 TP하고 같은 겁니다. 빼기 내려가려는 힘 F 이게 바로 MA. 문제에서 이 MA가 알짜 힘인데 요게 F라고 그랬어요. 요게 F예요. 라지 F 알짜 힘. 지금 MA예요. 자, 변변 더할게요. 변변 다 더하면 이건 없어지고 5mg 빼기 fb 빼기 f 이게 8ma인데 ma가 f라고 그랬죠? 8 라지 f. 그쵸? 잠깐만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스몰 f도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게 f니까 넘기면 스몰 f 나옵니다. 여기 f니까 3분의 7 라지 f 빼기 스몰 f가 f니까 따라서 스몰 f는 뭐 나와요? 3분의 4 라지 f란 얘기예요. 그쵸?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서 운동 방정식 봅시다. C 내려가죠. 5F로 내려가요. 빼기 장력 했을 때 5M 요거 가속도를 A'이라고 할게요. A'. 그쵸? 그 다음에 B는요.
T 프라임 빼기 내려가려님 FB 그 다음에 빼기 T2 프라임 이게 EMA 프라임이에요. 이게 B의 알짜임이죠? 요거가 F라고 그랬어요. 라지 F. 그쵸? 이게 EMA 프라임이 라지 F예요. 그 다음에 A는요, 내려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럼 T2 프라임 빼기 MG가 MA 프라임이에요. 변변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없어지고, OF 빼기 FP 빼기 MG 이게 8MA 프라임이에요. EMA 프라임이 F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4F죠. 됐죠? 자, 그러면 F에다가 요걸 집어넣고 연립을 해봅시다. 그럼 OMG 빼기 FB 빼기 이거 3분의 4F 요게 8F고 자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5F에다가 3분의 4라니까 3분의 20F 그쵸? 3분의 20F 빼기 FB 빼기 MG는 4F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것도 변변 두 개를 빼봅시다. 두 개를 빼도 되고, 어차피 계산 넘겨갖고 계산해야 되네요. 귀찮지만. 변변 뺍시다. 변변 빼면 FB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라지 F 갖고 하는 거예요. FB를 없애는 거니까 변변 뺍시다.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요, 3분의 15에서, 이거 하면은 이거죠, 이거. 빼면은 6mg 빼기 3분의 4f 빼기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예요. 3분의 20 라지 f가 4 라지 f예요. 그러면 6mg는 이거는 3분의 24 넘어가면은 4 더하기 4f 4, 3, 4, 12에다가 24, 36 나오네요. 36 라지 f 이거 없어지죠. 6, 2 되죠. 따라서 라지 f는 2분의 1 mg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종이 또 바꾸고요. 20번 보시면 그림 가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물체 A, B와 5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C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C라고 하는 상자 속에 1kg이래요. 이게 5m/s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등속도 운동이랍니다. 등속도. 나는 가의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B랍니다. B. 충돌하거나 그런 속력이 아니라 B만 지금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0에서 T1까지 0. 아직 충돌 안 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A, B, C의 질량은 각각 5kg, 4kg, 1kg이고 T1 이후 C는 등속도래요.
C1 이후 T가 등속도라. C는 T1 이후 C가 등속도 하기 위해선 더 이상 C는 충돌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참 이거 골치 아프네요. 이게 뭐죠? 5V 4V고 T1일 때 이렇게 갖고 T3 여기 T2 T1 이후 C는 등속도 한다. 그러면은 요게 B하고 C하고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더 이상 충돌 안 일어나고. 근데 그림을 보세요. 이게 A고요. 5kg A 정지예요. B 4kg 정지예요. 근데 C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누구하고 먼저 부딪혀요? A하고 부딪히죠. 그쵸? B는 정지 상태고요. 근데 T1일 때 B가 변했으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서 A와 C가 충돌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T1 이후 C가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C에는 충격량이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충돌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T1일 때 B와 C가 충돌한 거고, 그럼 이게 운동 그림으로 어떻게 따지냐면 C가 오른쪽으로 갈 때 A하고 땅 부딪히고 나서 C가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간 거예요. A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A는 오른쪽으로 가고 C는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B하고 땅 부딪힌 게 T1이에요.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적으로 써봅시다. 야, 이거 헷갈립니다. T1 이전 A와 C가 충돌해요. 그쵸? 두 번째 T1 이거일 때 B와 C가 충돌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의 속력이 또 변했다는 얘기는 T3일 때 AB가 충돌해요. 이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AB 충돌이에요. 자, 문제가 있어요. B, C가 충돌한 후에 C는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모든 세물체의 모든 충돌이 다 끝나고 났을 때의 속력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모든 충돌이 끝나고 났을 때 B가 4V니까 더 이상 C하고도 아니니까 모든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요게 A, B, C가 모두 4V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충돌 전 C의 운동량 1 A의 운동량 0, B 0, C는 1 곱하기 오른쪽 5 합하면은 전부 모두가 4V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모두가 4V로 움직이는 거니까 1, 4, 5, 4V 10에다가 8 나오네요. 따라서 V는 8분의 1 나와요. V는 8분의 1. 자, 그럼 1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A와 C와의 관계예요. AC 충돌함.
충돌 전 A는 0, C는 5. A와 C가 충돌 후의 속력을 V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충돌 후 5 곱하기 VA. 오른쪽으로 가겠죠. VC는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지만 B하고 충돌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VC. 그쵸? 자, 그 다음에 2에서 BC 충돌 봅시다. BC, BC. C는 왼쪽으로 가요. B는 0. C는 마이너스 VC. A하고 충돌한 다음에 VC니까. 이거는 충돌 후 B는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C가 왼쪽으로 가서 꽝 부딪혔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V, 5V죠,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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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더하기. C는요, 1 곱하기, C는 더 이상 변하면 안 되니까 4V예요. 4V. 그쵸?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6V. 따라서 VC는 16V. 근데 V가 8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2 나오네요. V가 8분의 1이니까 VC는 2. T2일 때 A의 속력 구하래요. 따라서 T2일 때 A의 속력. T2일 때는요, 아직 B하고 충돌이 안 일어났을 때예요. 충돌 전이에요. 그러면은 A는 요걸로만 움직였단 얘기예요. VA. 요게 VA. 됐죠? 그러면 5 곱하기 VA. 자,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빼기 VC. 요거 빼기 VC. 빼기 VC. 요게 5였거든요. VC가 2예요. 그러면 5VA는 7 나오죠. 따라서 VA는 5분의 7 m/s겠네요.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괜찮네요, 문제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